뒤넘기세요. 아, 여기가 어려웠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대체로 학생들 중에 이 가지문을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됐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봐. 나지문은 아는 지문이야. 됐지? 그 다음에 다지문도 아는 지문이야. 됐죠? 근데 제일 이제 스트레스는 여기서 받는 거야. 가지문에서. 가지문을 좀 편안하게 읽읍시다. 이렇게 봅시다. 야,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근데 양병철이가 조선시대에는 유교 이념 때문에 남녀 유별이 있었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무슨 연애를 할 수 없었어요? 자유연애를 할 수 없었거든요. 알았죠? 근데 양병철이가 소설을 썼어요. 남녀 주인공이 자유연애를 하는 걸로. 그러면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라고 지랄했어요? 아니, 그 시대에 안 맞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망. 그러면 그 시대 이념에 안 맞는 욕망은 반드시 억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 소설 중에 남녀의 사랑소설은 대체로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 이념을 뛰어넘은 거니 욕망이 뛰어넘지 못한 겁니까?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가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사회의 이념과 잘 맞아떨어지면 그 욕망이 잘 합리화될 수 있지만, 알았죠?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이념에 의해서 억압을 받을 수 있다. 이해됐죠? 아니, 우리들도 욕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너희들. 욕망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야. 알았죠? 학교에 잘생긴 남학생이 있어. 됐죠? 그래서 그 학생하고 꼭 나는, 사랑하고 싶어. 됐죠? 근데 지금 고3이야. 됐지? 그럼 이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욕망과 고3이라는 현실이 부딪히지 않아. 부딪히죠. 그죠? 그럼 당연히 현실 때문에 뭐가 억압을 받게 돼 있어요. 욕망이 억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욕망을 강하게 나는 아니야. 나는 공부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 라고 지랄하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욕망은 성취하되 현실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가에서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가장 큰 핵심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보세요. 가정소설은 가족 집단 속에서 위치와 역할에 따른 성격을 지닌 구성원들의 갈등이 그들의 혈연적 관계와 세대 교체에 따라서 구조화되고,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유지와 번영 문제가 주제적 관심사인 소설이 가정소설이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 알았죠? 가정소설이다. 그것은 가정의 안정과 혼란과 안정의 회복의 순환적 서사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순환적 서사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매우 현세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소설은. 이해됐지? 가족주의의 바탕을 둔 가정의 유지, 번영, 욕망은. 됐죠? 욕망이다. 동그라미죠. 욕망은 반드시 가족주의보다 상위 이념, 사회 현실에서 지배적이거나 새로 강력히 부상한 이념을 매개로 합리화 혹은 못될 수도 있다. 부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거, 욕망이라는 거 사회의 이념에 따라서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해 보세요. 사시남정기는 조선시대 때의 이념에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사시남정기는 잘 맞죠? 맞죠? 왜 지랄해? 왜? 맞는 거야. 아니, 조선시대 때는, 당연히 유교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여자가 당연히 남자를 섬겨야 되고, 이해되죠? 그럼 당연히 주인공 사씨는 그 시대 이념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맞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교씨는 그 시대 이념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사씨는 합리화되지만 교씨는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예를 들어서 이거야. 사씨는 긍정. 근데 교씨는 뭐? 부정.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념에 의해서.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밑에 있는 거 계속 읽어볼까? 그래서 가족주의의 바탕을 둔 가정의 유지, 번영 욕망이 합리화될 경우, 됐죠? 그와 대립되는 이념의 욕망은 다 못 된다. 이게 다 봐. 얘가 합리화되면 얘는 억압받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되죠? 야,
얘가 합리화되면 얘가 억압받는 거야. 근데 반대로 얘가 합리화되면 얘가 억압받을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얘가 합리화되면서 얘가 억압받는 거야. 조선시대 이념 자체가. 됐지? 그래서 밑에 있는 거, 그와 대립되는 이념의 욕망은 억압, 왜곡된다. 따라서 사회 현실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념의 변화에 따라 욕망의 의미와 그것이 작품화되는 형식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하겠지. 나봐. 야야, 그러면 이제 이념이 바뀌면서, 알았죠? 이 욕망 중에서 사회 이념에 예전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 것도 있을 거고, 알았죠? 예전에 안 맞았는데 지금은 맞는 것도 있을 거야.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작품은 변해가는 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욕망과 사회 이념의 관계란 말이야. 이해되죠, 이제? 나봐. 인간은 욕망이 있어. 알았죠? 근데 그 욕망이 사회적 이념에 맞아떨어지면 합리화되는 거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왜곡되거나 은폐되는 거야. 이해된 거지?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사시남정기를 한번 봅시다. 아내이자 며느리 여성에게 요구되는 정절. 알았죠? 열이라는 유교 이념을 매개로 가족주의 또는 가정의 유지 번영 욕망을 긍정하고 실현한다. 작품의 전개 구조 자체가 도심에 의한 인심의 억제라는 성략적 인간관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무슨 악이었지? 성략이었어. 됐죠? 성략이니까 당연히 사씨에, 됐죠? 사씨에 열은 당연히 인정받을까? 안 받을까? 사씨의 열은 인정받아. 정절은 인정받아. 알았죠? 나봐. 너희들 춘향 전에 춘향이가 결국 정절을 지키지요. 어쩌나 지조 있죠? 됐죠? 그럼 그 조선시대 때 성리학의 이념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죠? 맞는 거야. 그러니까 춘향이는 신분 상승하는 거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씨는 열은 인정받지만 교씨는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성략 이념 때문에. 그래서 밑에 성략 인간관의 바탕을 두고 있다. 도심과 인심의 대립은 사씨와 교씨의 신분 대립을 통해서 의리와 애요, 도덕 중심, 물질 중심의 가치관의 대립으로 치환되면서 당대의 현실과 관련된다. 거기서 권선징악의 닫힌 형식과 하늘의 개입을 동반한 인과응보의 구성, 연려전 형식의 변형, 어떤 인물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인물은 모르거나 독자가 알고 있는 것을 인물은 모르는 알려진 비밀과 같은 기법, 그리고 작가와 서술자의 적극적인 개입 등 유교 이념 및 그에 따른 제도 규범 등을 철저히 모하고 있다. 이런 방법들을 써서 유교 이념을 무슨화시키고 있다?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런 뜻이야. 됐지? 힘들다. 이게 사시남정기를 설명했는데 이런 관점으로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읽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보기엔 수능시험에서 문학도 분명히 한 지문 어렵게 나오거든. 문학도. 그게 고전소설일지 현대소설일지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간 문학도 어려운 지문을 이해할 정도는 되게 된단 말이야. 비문학은 당연히 한 지문 나오는 거고.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이래를 풀면서, 알았죠? 내가 문학과 비문학 이 정도의 지문은 내가 혼자 읽고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려면 내가 부족한 분야에 대한 지문 경험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얘들아, 조그마고 큰 효과는 로또야, 얘들아. 절대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돼, 시험에서는.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그런 경험을 좀 해봐야 돼. 내가 진짜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 모의고사가 1등급이 딱 나올 때 쾌감. 그리고 내가 어떤 과정으로 공부하니까 1등급이 나오더라. 그럼 아이들은 그 과정을 반복하거든. 그러니까 수능시험에서 잘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결과를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결과를 만들려면 뭐에 충실해야 돼? 과정에 충실해야 된단 말이야. 과정에. 충분히 너희들 남은 기간에 할 수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한번 공부하고 끝내. 수능 딱 끝나면 진짜 거의 지칠 정도의 에너지를 한번 쏟아보란 말이야. 너무 건강해, 너희들 얼굴은. 미안해. 밑에 봐. 됐죠? 약간 좀 수척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면 수업 듣다가 코피가 뚝 줄어. 선생님 잠깐만요. 왜? 얼마나 멋있어. 이건 코를 때려도 코피가 안 나니 뭐. 그 밑에 봐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리하여 임병양난 이후의 사회 변동과 유교 이념 자체의 모순이 노출됨에 따라 생겨난 양반 계층 집안의 불안을 해소하고, 됐죠? 지위와 특권을 정당화하는 데 사신함정기가 기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때 나봐, 야야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이야. 근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됐죠? 유교의 이념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해. 그럼 이 사신함정기라는 소설을 써서 성리학을 더 합리화시킨 거야. 만약에 이 소설에 봐봐, 주인공이 교씨가 주인공이고 나중에 사씨가 죽는다면 유교 이념이 흔들린 유교 이념을 반영했다고 봐야 돼. 근데 이 사신함정기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사씨가 복귀하고 교씨는 벌받아 죽어. 됐죠? 이렇게 됐다는 건 성리학을 정당화시킨 소설이야. 근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고 나서 성리학이 약간 흔들렸거든. 그때 이런 소설을 쓴다는 건 성리학을 더 굳건히 하는 방안이라. 이해됐지? 성리학을 더 튼튼하게 하는 소설이다. 그래서 밑에 그 지위와 특권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고, 거기서 신분 상승 욕망, 애욕, 물질욕 등 누가 가지고 있는 거니? 교시가 가지고 있는 거지. 억압받죠. 됐죠? 왜곡, 부정되면서 매우 교화적이고 경세적인 기능을 지닌 뭐가 만들어진 거야? 사신함정기란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된 거지, 선생님 말? 이해된 거지, 그죠? 요게 이제 아이들은 이걸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너희들이 지문을 빨리 읽으려고만 하지 말라니까.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 오케이? 그래, 나중에 수능시험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 그래야지. 됐죠? 너무 급하게 서둘면서 공부하지 마. 혼자 공부할 때는 정확성, 집중력. 이게 중요한 거야. 됐지?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태평천하는 뭡니까? 이건 좀 달라. 알았죠? 태평천하는 또 어떻게 돼 있냐? 태평천하야. 무슨 시대야? 그렇죠. 일제시대야. 일제시대야. 알았죠? 일제시대 때 두 인물이 있어. 윤직원이라는 인물이 있어. 됐죠? 그 다음에 윤종학이라는 인물이 있어. 윤종학이가 누구지? 윤직원의 손자야. 이해됐지? 윤직원의 손자야. 그래서 거의 잘 봐, 이거지? 태평천하는 당당한 악한인 윤두섭 한 사람과 아들, 손자를 비롯한 그 집안 아랫사람들 전체 사이의 갈등이 중심적인 갈등인데, 구성원 자체부터가 철저히 분열된 이 가정의 가장 윤두섭은 이전 가정소설에서 중시되어 온 가정의 유지, 번영, 욕망, 재물욕, 애욕 등을 모두 한 몸에 가지고 있는 밑줄과 탐욕스러운 인간 밑줄. 이해되지? 얘 탐욕스러워. 얘 다 탐욕. 이해되지? 탐욕. 아니야, 난 너희들이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제는 선생님이 저녁 때 수업을 좀 일찍 끝나고 어디를 갔다 올 때가 있어서 저녁 때 갔다가 새벽에 왔어. 약간 좀 잠을 좀 덜 자니까 약간 수업할 때 보면 식은땀도 약간 나고. 너희들이 이래야 되는, 너희들이. 알았지? 너희들이. 근데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제도 이제 우연히 아는 사람을 좀 만났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과 만남을 유지하면서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건 행복인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이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끼게 되면 참 모임 자체가 사실은 약간 분열이 되거나 흔들릴 때가 좀 있어. 선생님도 조기 축구에 보면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뭐한 사람도 있니? 작은 사람들이 있어. 여기 조기 축구가 한 달에 밥을 2번 사줘. 여기 회원들이 회비를 내니까. 그럼 그 밥 먹는 주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 어떨 때 보면 아주 귀여워. 밥 먹는 주만 딱 나와서 먹고, 운동도 별로 뭐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와서 그냥 입으로만 떠들고 밥 먹고, 술이나 많이 먹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선생님이 가만히 보면 옆에서 선생님이 봐도 약간 아직 얕다. 좀 이기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 근데 선생님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본다는 거야.
꼭 내가 보는 시선이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 딱 껴버리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깨진다는 거지. 알았죠? 이 집단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사실은. 근데 니들 생각해봐.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 잘 들어. 일제시대야.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우리를 침략했어. 됐지? 그럼 이 시대 이념에 윤지견이 맞아 안 맞아? 맞는 인물이 안 맞는 인물이야? 맞는 인물이야. 얘는 안 맞는 인물이 되는 거야. 일제시대 이념에 얘는 안 맞는 거야. 그럼 당연히 봐봐. 이거 웃기는 거야. 당연히 얘는 무슨화 돼야 돼? 합리화 돼. 정당화 돼야 돼. 알았죠? 얘는 분명히 뭐 받아야 돼? 억압을 받아야 돼. 알았죠? 근데 이 소설 마지막에 보면 얘가 억압받으면서 동시에 얘도 몰락해. 여기 이제 작가가 한 번 더 뒤집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일제시대를 윤지건이가 몰락한 거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 작가 자체가 일제시대의 이념을 무슨 쪽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되고.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지 이제? 이전 가정소설에서 중시되어온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탐욕적 인간이면서도 가정의 유지 번영 욕망을 가장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게 윤지건인데, 따라서 그에게 있어 재물은 가정을 위한 것이죠. 그는 가족보호 본능에 가까운 가족주의의 소유자요, 반민족 가족 이기주의자여서 그가 집안을 감독하는 권리를 물려줄 것으로 보인 인물 둘째 손자, 지식인다운 지식이면서 반가족주의 윤종학 및 윤종학으로 대표되는 집단과 첨예하게 대립하거든. 얘가 대립하는 거야, 얘가. 그죠? 맞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대립을 하는데 윤두섭을 비롯한 부친 아들, 맞손자에 이르기까지 집안 4대 남성들이 가통으로 지닌 애요, 그리고 봉건적 주범에 묶여있는 여성들의 전 근대성 등과 함께 이 시대 세대의 갈등은 결국 윤두섭 가정을 결정적으로 몰락시켜버립니다, 사실은. 그리고 밑에, 그러나 탐욕스러운 가장의 가족 이기주의와 그것을 유지하게 하고 이용하는 일제의 약탈 자본주의 이념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떨어졌어. 근데 윤종학의 등장을 억압하죠. 사실 이 이념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는 맞는 거야. 일제시대 때 이념이 얘하고는 맞는 거야. 근데 얘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뭐 할까? 억압하겠지, 그죠? 억압하죠. 따라서 이 작품은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보다 서술자의 풍자적 서술 행위 자체에 의해 작품 안팎의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는데, 현실과 작가의 대립이 됐죠? 현실과 작가의 대립이 윤두섭과 서술자의 대립, 사건 층위와 담화 층위의 대립으로 치환된 이러한 주제 생성 방식을 취한 결과 이 작품은 선이 징벌되고 오히려 악이 권장되는 당대의 뒤집힌 현실을 부상하는 탈가족주의적 개혁 이념을 바탕으로 다시 또 한 번 뒤집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일제시대에 맞는 인물은 이 인물이거든. 얘는 분명히 억압을 받아야 돼. 근데 마지막에 가면 결국 얘도 몰락해. 알았죠? 그러면 결국은 또 한 번 뒤집었다는 거야. 오케이? 또 한 번 뒤집은 거야. 그래서 밑에 결국 또한 결과, 이 작품은 윤신의 집안 5대에 약 60여 년에 걸친 삶이 들어있으나 그것은 서사적 현재만 하루 정도 벌어지는 사건들의 계기적이기보다는 중층적으로, 시간적이기보다는 공간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처럼 이 작품은 시간을 공간화하는 사파 중첩 구성에 의해서 서사적 통일을 이루게 되고, 전망이 닫힌 현실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무의미하고 계속 확장되는 타락한 공간들과 그것을 긍정하는 담론들의 끊임없는 야유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타락상이 되풀이되는 그 공간들에서 가정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 윤두섭의 도는 계층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결국 윤두섭이는 마지막에 몰락을 한다는 거지. 이해되지? 마지막에 참 어렵죠?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야. 이런 표현을. 나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일제시대는 분명히 윤두섭이 같은 인물이 맞아. 윤종학이는 분명히 일제시대의 이념과는 대립적이야. 그래서 여기하고 갈등해, 안 해? 갈등해. 알았죠? 그리고 결국 인정을 못 받아. 맞지? 그 시대에. 근데 얘는 인정받는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얘도 몰락해. 이해되죠? 이게 바로 태평천하에 나타난 욕망과
현실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죠? 그리고 나 지문은 아는 지문이지. 안 읽어도 되지. 개새끼 왜 안 읽어? 안 읽어도 되지. 어? 어? 나 지문은 교씨가 집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여기 다른 동네에 가서 기생이 된 거야. 우연히 근데 유상서의 집안에 있던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교씨가 유명한 기생이 된 걸 알았지. 유상서에 다 얘기해. 유상서가 결국 교씨를 유인해. 알았죠? 상서가 하나 있는데 나이가 좀 들었다. 부인이 있는데 병신이다. 좀 있으면 죽는다. 네가 그 집에 들어가면 네가 부인 역할을 할 거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 교씨가 뭐라 그래? 그래, 늙어서 혼자 살 순 없지. 좋아, 오케이. 됐죠? 나중에 가보니까 누구 집이야? 유상서 집이야. 알았죠? 내가 왜 이 집하고 이렇게 인연이 많지?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 옛날에 거처하던 곳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누구야? 유상서야. 됐지? 근데 유상서가 뭐라 그래? 저 기집애 저거 찢어 죽여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씨가 뭐라 그래? 그래도 아이언만 돼. 시체는 온전하게. 됐죠? 시체는 온전하게. 됐지? 이게 사시남정기야. 다는 아주 쉽죠? 다도 뭐죠? 이거 안 읽는다고 나한테 지나가면 안 돼. 이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야. 알았죠? 이거 우리 다 어디서 배운 거냐면 수능 특강에 다 있던 지문들입니다. 알았죠? 여기 있는 사시남정기는 결국은 권선징악 있어 없어? 인과응보 있어 없어? 그치? 다 구조가 있는 거야. 됐죠? 그럼 결국 교씨가 벌을 받는 거야. 태평천하는 어떻게 돼 있지? 태평천하는 누구의 몰락이 나타나 있지? 전보가 왔어. 정학이가 뭐 사회주의자가 됐대. 알았죠? 윤직원이는 야 이런 개놈의 새끼야 이런 태평천하에 왜 사회주의하고 지랄이야 뭐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윤직원이는 몰라 이렇게 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시험을 낼 때 수능도 이게 어려우면 당연히 여기 있는 소설들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소설을 낼 수밖에 없어. 이게 지문 엄청나게 길잖아 사실은. 맞죠? 그죠? 작년도가 이렇게 나왔거든. 작년도가 수능시험이 현대소설, 고전소설, 지랄 한 방에 죽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시죠. 시에 평론이 하나 나오고 현대시하고 고전시가가 함께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그럼 그건 그래도 괜찮아. 시는 좀 짧잖아. 그죠? 짧죠? 소설 더럽게 길잖아, 지금. 됐지?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제. 됐지? 어렵습니다. 어려워. 21번 문제. 기억을 바탕으로 나다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기억이 뭐였죠? 기억이 뭐였지? 가정의 안정과 혼란, 안정의 회복, 순환적 서사구조. 됐지? 야. 사시남정기는 순환적 서사구조가 있다, 없다? 사시남정기는 순환적 서사구조가 있다, 없다? 있지. 아니, 안정적이었다가 혼란에 빠졌다가 안정을 회복하는 구조 아니야. 사시남정기는. 맞죠? 이런 순환적 구조가 있는데, 야, 봐봐. 태평천하는 순환적 구조는 아니다. 알았죠? 안정이었다가 혼란이었다가 몰락이야 그냥. 알았죠? 다른 거라고. 그래서 밑에 나는 유상서가 교씨를 징벌하는 장치를 통해 밑줄 거 가부장적인 처첩제도의 타파. 말도 안 돼. 가부장적인 처첩제도를 합리화시킨 거야. 이해됐지? 합리화시킨 거야. 이건 절대 타파라고 보면 안 돼. 이해 안 돼? 지금 이해 안 돼? 집에 가. 아니, 봐봐. 분명히 봐. 사씨, 유상서가 있고, 유상서가 있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부인이 있고, 됐죠? 여기 첩이 있어. 여기 사씨야. 됐죠? 이건 교씨야. 이해됐지? 그 니들 생각해봐. 요 유상서는 결국 부인이 다시 집에 부인이 돌아오게 되고 교씨는 쫓겨나고 됐죠? 나중에 교씨를 잡아서 결국 교씨를 응징하는 거야. 알았죠? 누가? 얘가. 됐지? 그럼 누가 주도를 하고 있지? 유상서가. 그죠? 그럼 얘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애야. 알았죠? 그러면 악한 첩은 죽여도 돼. 알았죠? 근데 착한 첩은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 또. 그건 얘 권한이란 말이야. 얘 권한.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벌을 받았다고 해서, 알았죠? 조선시대 때 처첩제도를 타파하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이해되지 이거? 타파가 아니고 이거 결국 합리화시킨 거야. 알았죠? 아니 처첩제도 있어도 돼. 있어도 되고 남자가 현명하게 나쁜 년은 죽이고 알았죠? 그러면 되니까 처첩제도를 없앨 필요는 없어.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이게. 2번은 뭐라고 돼 있죠? 다는 사회주의라는 탈가족주의적 이념에 의해. 사회주의는 탈가족주의가 맞아. 일제시대는 가족주의지만 사회주의는 탈가족이야. 봐봐, 네가 아까 봐봐, 아마 이 지문 읽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야. 봐봐, 얘는 분명히 무슨 주의지? 가족을 지키려는 가족주의야. 종아기는 무슨 주의지? 탈가족주의야. 얘가 무슨 주의자지? 사회주의자야. 그러니까 그 말이야. 다는 사회주의라는 탈가족주의 이념에 의해 윤직원 영감이 바라는 가정의 안정이 혼란이 오게 된다.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지. 오케이?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이해되지 이제? 이해된 거지 그죠? 이해된 거지? 그 밑에 3번은 나다는 외부 세력이 혼란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외부 세력 밑줄 거. 혼란의 주체는 외부 세력이 아니죠. 내부 세력입니다. 내부 세력. 아니 나봐, 유상서의 집안에 첩인 교씨가 혼란을 야기하죠. 윤직원의 손자가 혼란을 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란 말은 말이 안 되죠. 밑에 나다는 교씨의 사용과 윤중하게 검거를 통해서 밑줄과 순환적 서사구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건 어디죠? 나입니다. 순환적 서사구조는 나에 있습니다. 나에. 다시 결국 안정이 회복됐다. 됐지?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이 설명을 들으면 혼자 읽으면 개새끼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선생님은 이걸 원하는 거야. 나봐. 선생님은 뭘 원하냐면 이렇게 어려우면 혼자서 공부할 때 많은 문제를 안 풀어도 된다니까. 너희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보고 2번이 답이다. 이걸 만약에 10분 동안 고민해서 이해를 했다. 그게 진짜 좋은 공부야 사실은. 많이 푼 거보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지금 마지막 부탁하는 거 이거야. 어려운 지문이나 문제가 나왔을 땐 한 번에 딱 풀고 끝내지 말고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읽으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해설지 없이도 정답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런 기쁨을 좀 느껴봐야 돼. 그래 집중력이 좋아져. 그래야지 국어가. 됐지? 이제? 됐지? 밑에 있는 5번. 나의 유상서와 달리 다의 윤직원 영감은 밑줄거. 외부의 도움 없이 주체적으로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죠. 맞죠? 몰락하지 얘. 안정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답이 2번인가 알겠죠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2번 문제 보면 이 지문도 긴데 이 학습활동은 왜 이렇게 또 길어? 됐죠? 거기 보면 학습활동에 뭐라고 됐죠? 작가는 이런 의도로 썼습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는 뭐가 나오죠? 숙종 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케이? 끝입니다. 됐죠? 안 읽겠습니다. 밑에 나에서 교씨가 사형에 처해지는 것에는 희빈 장씨를 사형에 처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심리가 투영되어 있고 감상 문제예요 그냥. 나에서 교씨가 사씨를 내쫓고 백자당을 거처했던 것은 됐죠? 희빈 장씨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에 빗댄 거고 인현왕후 민씨의 폐위와 복위가 당파 싸움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나에서는 배제되고 인물 간의 갈등으로만 나타난 거고 맞죠? 소설에서는 작가가 나에서 사씨가 쫓겨났다가 다시 부인의 직위를 회복한 것으로 형상화한 것은 현실에서 서인의 폐비 복위 운동과 됐죠? 일맥상통하지요. 근데 밑에 나에서 낙양의 창기로 전락한 교씨가 밑주고 다시금 백자당의 주인이 되려고 시도한 것 아니야. 이런 시도 없었어. 이해됐죠? 그냥 교씨는 그냥 상서 중에 늙은 놈이 하나 있고 부인이 병신이라 알았죠? 그냥 자기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안정적으로 살 방안을 찾은 거지. 다시 사씨를 내쫓고 자기가 뭐 하겠다? 백자당을 차지하겠다! 이런 의도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희분 장씨가 취선당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의 저주를 한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됐죠?
여기는 이것과 관련된 사건은 없다. 됐지?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23번 문제.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하세요. 24번 문제. 가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하세요. 둘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됐죠? 밑에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하세요. 됐지? 냉진이 죽고 교시가 창기가 된 것은 악행에 따른 인과응보다. 교시가 유연수 문중의 일족 앞에 서게 되는 과정에서 알려진 비밀이 있다. 맞지? 독자들은 다 알지? 누구만 모르니? 교시만 몰라. 알았죠? 여기 알려진 비밀입니다. 됐죠? 됐죠? 독자는 아는데 야, 등장인물이 모르는 거야. 상서가 10가지로 열거한 교시의 죄를 보면 유교 이념 합리화라는 창작 태도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상서가 교시를 사용해 처하는 것은 양반계층 집안의 지위와 특권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결국 조선의 유교 이념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다. 됐죠? 근데 5번에 상서가 부인의 권고에 감동하여 교시의 시체를 동편 언덕에 잘 묻어주었다고 한 것에 줄과 작가 서술자의 적극적 개입이 나타나 있다? 아니지. 여기 무슨 개입이 있습니까? 서술자는 작가 개입 없습니다. 누구의 권유로 이렇게 한 거죠? 사씨의 권유로 이렇게 한 겁니다. 됐지? 그러면 봐봐. 야, 지금 분명히 교시를 시체를 동편 언덕에다 잘 묻어주었다는 건 작가 개입이 아니고 그냥 서술한 거고, 알았죠? 이렇게 동편에 잘 묻어준 건 누구의 덕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씨의 덕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예요.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열을 가지고 있는, 정절을 가지고 있는, 알았죠? 아주 착한 덕이 있는 사씨 같은 인물이 칭송되는 거거든. 이것도 결국 유교 이념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덕을 강조한 거라. 덕을. 됐죠? 5번이 답이고 24번에 윤중학은 경찰서장으로 만들려는 윤두섭의 시도는 일제의 약탈 자본주의 이념에 의해서 좌절됩니까? 말도 안 되죠. 일제시대와 맞는 건 누구죠? 윤두섭입니다. 절대 일제시대의 약탈 자본주의 이념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약탈 자본주의 이념과 맞는 인물이 윤두섭입니다. 누구의 꿈이 좌절돼야 되니? 종학의 꿈이 좌절돼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2번 윤두섭이 당대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평가한 것에서 반민족적 가족 이기주의의 면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알았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요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렵죠 그죠? 많이 어렵죠 그죠? 이해를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밑에 있는 거 윤두섭이 재물을 사용해서 직원의 지위를 됐죠? 획득한 것은 그 지위를 재물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지위를 재물의 축적 수단? 아닙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재물을 얻으려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그냥 지위를 얻고자 하는 건 맞지만 그걸 통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건 잘못했다. 얘는 이미 돈이 많아. 근데 뭐가 없어? 지위가 없어. 돈 주고 지위를 산 겁니다. 됐죠? 밑에 전보에 의해서만 윤종학의 근황이 언급되는 것은 윤종학의 타락이 윤두섭의 몰락의 전초가 됨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다. 윤종학의 타락, 윤두섭의 몰락의 전초가 됨을 암시하기 위해서다. 아니 전보에 의해서만 종학의 근황이 언급된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종학은 등장하지 않죠. 전보에 의해서만 종학이가 사회주의자가 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됐죠? 언급되는 것은 윤종학의 타락이 윤두섭의 몰락의 전초가 됨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 전보에 내용이 다 있는데 뭔 암시야? 됐죠? 이해됐습니까? 윤주사를 점잖은 인물로 묘사한 것은 윤주사가 아버지와 달리 윤리적 인물 X. 얘도 다 뭐한 인물이야? 윤직원, 윤주사, 첫 번째 손자 다 타락한 인물들입니다. 알았죠? 답은 2번밖에 없었어요. 어렵죠, 이런 문제가. 됐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해줘야지 우리가 1등급 만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수능에서 무조건 우리 만점이에요, 만점. 만점 받고 나중에 후배들한테 양병철이 수업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등급이 떨어지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가. 알았죠? 밑에 25번! 다의 서술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로 적절한 걸 찾아라. 답은
5번이었습니다. 맞죠? 이건 쉬운 문제다. 다의 서술상의 특징에 서술자 개입이 어디 있죠? 12페이지의 맨 왼쪽 마지막 줄에 윤두꺼비로서야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해서 양반이 되겠습니까? 능 참봉을 하겠습니까? 아신 대로 향교의 직원이 만만했겠지요. 됐죠? 이게 바로 무슨 개입이다? 서술자 개입이다. 됐지? 오케이? 이렇게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었다.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6번.